우리 딱 이제 대수 어떻게 지수 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네. 지수 로그 끝나고 삼각 함수 끝나고 뒤에는 조금 다른 결인 수열을 배울 건데요. 수열은 좀 쉬워. 굉장히 쉽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수열 배워두면 자, 수열이라는 이름은 그냥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을 얘기를 합니다. 수열은 이런 것들이 수열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가볍게 보여줬었죠. 1, 3, 7. 자, 1, 3, 5, 7, 9 이런 수열인데 다음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될까라고 추측을 한다면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어? 11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을 한 게 수열입니다. 두 번째 2, 4, 8, 16 아까도 32 네모 그러면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간다고 추측할 수 있어? 64가 들어간다고 추측을 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수의 나열이면 수열이야. 4, 0, 8, 3, 3, 5, 7 네모 야 네모에 뭐 들어갈까? 찾을 수 있어? 없죠. 근데 나는 있어.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얘는 선생님 핸드폰 번호야. 자, 근데 이렇게 수의 나열은 다 수열이야. 그러면 야, 세 번째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열만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런 수열은 다루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용어를 얘기를 할 건데 야, 수열에서 이렇게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해요. 항. 자, 그래서 1, 3, 5, 7, 9, 11이라 할 때 5라는 친구는 그럼 몇 번째 항이 되겠어? 세 번째 항이 되겠죠. 그리고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 이 수열을 A,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열 표현은 A, 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 N은 뭐냐면 항의 번째수, 항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A1, A2, A3, A4. 그래서 A4다. 그러면 AN의 수열의 네 번째 항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수열은 우리가 중요한 게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는 걸 파악을 했어요. 자, 근데 내가 첫 번째 수열에서 막 1000번째 숫자의 항의 숫자를 알고 싶어. 뭐 두 번째 수열에서 뭐 1000번째 항의 숫자를 알고 싶어. 당연히 하나하나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 항이라는 거는 이 수열을 일반적으로 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n에 대한 이게 몇 번째 숫자가 나와도 일반 항, 일반 식을 세워가지고 바로 그냥 대입해서 그 숫자를 알 수 있게끔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홀수들의 수열이잖아. 야, 홀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니? n-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봐봐. 그래서 이 수열은 en-1이라고 이렇게 일반항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항을 설정했으면 얘들아,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 다섯 번째 항은 여기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바로 9라는 숫자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 항을 적어보면, 일반식을 적어보면 n번째 숫자를 우리가 바로 숫자 대입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수열은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볼 거야. 야,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얘는 우리가 AN, 일반항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2의 거듭제곱이네. 첫 번째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4제곱,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을 적어보는 거, 구해보는 걸 연습해 볼 건데 얘들아, 첫 번째 이 연습의 수열을 보시면 짝수 수열이네. 그럼 얘는 AN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E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는 9, 99, 999, 9999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그치?
아까 블랙라벨 풀 때도 9999 나왔죠. 야, 근데 9999를 우리가 어떻게 아까 전에 표현한다 했니? 얘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야, 9는 그럼 뭐야? 10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네. 두 번째 항인 99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야, 네 번째 항인 9999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네. 야, 그러면 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니?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세워보는 거야. 야, 그리고 얘도 봐봐. 얘는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와 있어요. 그럼 분모를 보니까 첫 번째는 1분의, 두 번째는 2분의 이렇게 되니까 얘 일반항은 n분의로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그럼 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4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 규칙이 있는 수열을 다룰 것인데 이러한 수열의 일반항을 세우는 거를 연습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근데 대표적인 규칙을 가진 수열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은 뭐냐? 같은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 수열 봐봐. 몇씩 더해진 상태니? 지금 2씩 계속 더해진 상태죠. 맞지? 더해진 값이 계속 일정하게 나열된다면 이런 친구를 차가 같은 수열이라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봐봐. 차가 2, 4, 8, 16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열이 진행되면서 몇 배씩 진행되고 있어? 얘는 2배씩 지금 커지고 있죠. 맞니? 자, 두 번째 수열은요, 같은 비율로 우리가 커진다, 작아진다 해가지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이동은 아니고, 같은 비율로 나열됐다 해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그래요. 등비수열. 자, 차이를 알겠나요? 등차 수열은 뭐야? 차가 같은 수열이고, 등비수열은 비율이 같은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해.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등차 수열을 얘기를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의 뜻은요. 자, A1,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을 때 이 A1 각각의 항들의 차이가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봐봐. 야, A1에서 A2까지 차이가 만약 플러스 D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A2에서 A3까지 차도 플러스 D, A3에서 A4도 플러스 D 해가지고 얘네들이 AN-1과 AN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겠죠. 그러면 AN-1 항과 AN 항의 사이도 D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등차 수열에서 새로운 용어다. 등차 수열에서 같은 비율, 같은 차이 각각의 항마다 이 차이 D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차라고 해요. 그 먹는 공차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차는 왜? 재미없어. 아니 진짜 상처다. 야 네, 일기를 써야겠어요. 김지아가 나보고 재미없다 했습니다. 야, 공차 왜? 공차.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공차. 오늘 공차 좋아하잖아. 자. 진짜 싫다. 자, 볼게요. 공차라고 해요. 등차 수열의 그 차이는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차로서 등차 수열의 좀 어느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들아, 우리가 A2라는 친구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A1에서 얼만큼 더한 거야?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죠. 그치? 야, 그러면 A3라는 친구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니? 2번 더한 거죠. 근데 기준을 2번째 항으로 두면 공차를 한 번 더한 거죠. 아, 각각의 항들을 우리가 앞에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맞니? 야, 그러면 A의 그러니까 7번째 항은요, A1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니? 6번 더한 거겠죠. 그치? 야, A2에서 A1에 1번, A3에서 A1에 2번. 아, 그럼 얘는 6D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만약 A2에서 출발을 해본다면 공차를 5번 더해주면 되겠다. 맞니? 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겠다. 야, AN제곱이라는 거는, AN제곱이래. A의 N번째 항이라는 거는 A1,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걸까? 봐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뭐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 2배 한 거네. 그 2배를 더한 거네. 3에서 1까지 차이가 2가 생기니까 공차를 2배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7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7-1, 6개의 공차를 더해줬구나. 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해줬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항에서는 n-2번을 더해줬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항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런 거지. 봐봐. 첫째 항이 5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A의 10, 10번째 항의 숫자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준다고? 9번 더해준다고. 이해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계산해 주시면 32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쉽지 않니? 그치? 자,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야,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얘는 다 얘기를 했죠. 얘는 우리가 외워주면 좋고요. 자,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등차 중항이라는 어떤 단어가 있어요. 자, 등차 중항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세 개의 숫자 A, B, C가 현재 등차 수열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대. 그러면 A랑 B 사이의 차이와 B랑 C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는 거죠. 이때 세 개의 항,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이 P라는 친구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을 통해서 어떠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봐봐. 얘들아, A와 B 사이의 차이가 공차죠. 그치? 공차. 자, 그러면 A와 B 사이의 차이가, 미안해. 순서가 바뀌었네요. 공차, B와 A의 차이는 C와 B의 차이와 동일하겠네. 공차니까.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뭐를 유도를 할 수 있냐? B의 2배가 A 더하기 C다. 야, 등차 수열일 때 봐봐. 등차 수열일 때 한글로 생각해야 돼. A, B, C가 이렇게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 양옆에 있는 A 더하기 C가 가운데 B의 2배구나. 그쵸? 봐봐. 1, 5, 9.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이 친구는 1 더하기 9는 가운데 등차 중앙 5 곱하기 2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그래서 얘는 한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등차 수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에 양끝 값을 더한 값.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 5개의 숫자로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때 등차 중앙은 3이 되시겠죠. I3이 되겠죠. A3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위에서 배운 걸 사용해 주신다면, 얘들아, 등차 중앙의 2배는 A2 더하기 A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꼭 A2, A4만 되는 게 아니라 A1 더하기 A5도 되겠다. 그쵸?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차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D만큼 떨어져 있으면 얘는 D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A1, A3, A5도 등차 수열이 된다. 따라서 가운데 등차 중앙의 2배는 양옆에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항의 덧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지, 봐봐. -3, x13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x를 구하시오. x가 등차 중앙이니까 양옆 배를 값을 더한 것이다. x는 5가 되는구나. 그리고 공차는 뭐가 되겠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2a-8 b가 등차 수열이 돼. 야, 그럼 a를 구하래. 야, a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a의 2배가 2랑 -8을 더한 거니까 -6이다. 결국 a는 -3이 되겠네요. 또 b는 -3, -8이니까 뭐 등차 중앙 사용해도 되고 공차가 얼마야? -5죠. 그럼 b는 바로 -1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뭐 가운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 등차 중앙이고 등차 중앙의 2배는 양옆의 값을 더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파악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거 몰라도 16이 늘어났네? 8 늘어나겠구나. 그치? 이거 10이 줄어들었네? 5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치? 생각보다 쉽네. 봐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335쪽 한번 와보실래요? 얘들아, 1번 일반항 우리가 추측하고 2번 AN 일반항 구해주시고 3번은 X, Y 값 구해주는 건데 3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1, 2, 3번. 자,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일반항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항에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 돼. 야, A1에서 1, A2에서 2, A3에서 9, A4에서 16? 근데 1, 4, 9, 16이 잘 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네. 그러면 AN이란 친구는 N의 제곱으로 표현되겠다. 따라서 AN은 N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점점이라 하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등호로 할게요. 등호. 자, 두 번째, 얘도 봐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1, 2, 3, 4 보이죠? 그러면 얘는 앞에 곱해지는 친구는 그냥 n이야.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는 얼마씩 차이가 나? 2씩 차이가 나죠? n 곱하기 n 플러스 2, 즉 n제곱 플러스 2n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꼭 이렇게 분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둬도 돼, 얘들아. 틀린 건 아니야.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일반항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얘를 외우는 게 아니다. n번째는요, 첫 번째를 기준으로 공차가 n-1번 더해진 것이다. 의미를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럼 첫째 항이 7, 공차가 3이니까 AN이란 친구는 7에서 공차가 n-1번 더해진 거구나. 그럼 결국 3n 플러스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두 번째, 얘는 첫째 항이 뭐야? 8이고 공차가 -6이네. 그러면 일반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거니까 8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n-1이네. 결국 마이너스 6n 플러스 14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거 전개해줘야 돼요. 전개. 알겠지? 미안해. 그냥 이렇게 놓구나. 처음이라서. 요렇게 다 전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등차를 내는 거는 사실 선생님 없어도 바로 풀 수 있죠.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공차가 마이너스 5네 해주시면 x가 2, y가 마이너스 8 바로 나오시죠. 그치? 맞아? 근데 만약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하면 x의 2배가 7 빼기 3, 즉 3에 x가 2가 되는 푼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고. 괜찮아요? 자, 3번까지 일단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문제만 풀어볼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선생님이 대표 예제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적을 거는 일단은 없으니까 칠판 보면서 확인해보자. 등차 수열은 쉬우니까 처음에는. 자, 앞에 봐봐. 등차 수열 a, n에 대해서 첫째, 등차 수열이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인데 공차가 3이고 K번째 항이 19를 만족하는 K값을 구하래. 야, 그럼 봐봐. 첫째 항을 기준으로 AK라는 친구는 A1에서 K-1개의 공차를 더한 거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뭐야? 마이너스 2에서 3K-1을 더하는 게 19가 되게 하는 K값을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러면 K-1이 7이니까 K는 8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7을 곱해야 21이 되니까. 괜찮아? 자, 두 번째. 야, 세 번째 항이 5고 일곱 번째 항이 7이래. 야, 그러면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공차는 몇 개가 들어있니? 4개가 들어있죠. 3에서 7까지니까. 야, 공차 4개가 12네. 그럼 이 수열의 공차는,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3이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다. 야, 그럼 A13은 A7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한 거야? 6개 더한 거죠? 맞아? 그럼 다 17에서 18을 더한 거니까 바로 35가 나오겠다. 그닥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수열이 가장 쉽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믿기니?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그치? 괜찮지? 안 괜찮아? 우리 다시 삼각함수 할까? 자, 그리고 예제 2번도 일반 항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는 거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 첫째 항은 마이너스 30, 그리고 공차가 4인데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일반 항식을 먼저 써봐. 봐봐. 일반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것이다. 즉 4n-34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 항이 언제가 되는 걸 보고 싶다고? 양수가 되는 걸 보고 싶다고요. 이해돼? 야, 그러면 n이라는 친구가 2분의 17보다 커야 되는데 n이라는 게 뭐야? 자연수죠. 그러면 2분의 17, 8.5보다 더 큰 9번째부터는 양수가 나오겠다. 따라서 9번째 항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지? 얘도 일반항 구해서 양수가 된다. 두 번째. 얘도 세 번째 항이 11, 여섯 번째 항이 23이니까 공차가 몇 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죠? 근데 이 차이가 12만큼 차이네. 아,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은 공차가 4구나. 야, 봐봐. 야, 그러면 AN을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건데, 얘들아, 첫 번째 항을 따로 구해서 식을 구해도 되고, 세 번째 항에서 시작할 거면 공차가 몇 개 들어있을까? n-3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대로 해주시면 11 더하기 4 곱하기 n-3이니까 결국
4n-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얘들아 이거 괜찮아? 일반항이라고 꼭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더해주지 않아도 되죠? 자 근데 얘가 우리가 99보다 작은 n의 최대값을 구한대. 아 바로 n이 25보다 작거나 작다. 아 그러면 n의 최대값 24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계속 일반항 구해가지고 양수가 된다. 일반항 구해서 99보다 작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7번만 봐도 돼, 얘들아. 얘들아, 등차 수열이 마이너스 1, A1, A2, 땡땡땡, AN, 34 이렇게 돼 있대. 그치? 이번엔 A1이 두 번째 항인 거야. 근데 공차가 7인데 n의 값을 구하시오. 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4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34가 공차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얼만큼 차이나? 35만큼 차이나죠. 자 근데 공차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집중해봐. 얘들아 A1까지 공차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A2까지 공차가 두 개 있네. 그럼 AN까지 공차는 N개 있는 거니까 A34까지는 공차가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겠다. 맞아? 그렇지? 당연하죠? 근데 그 공차가 얼마래? 7이래요. 얘가 7이래. 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야? 5라는 거겠죠? 아, 자연수는 4가 되겠구나. 오랜만에 쏙쏙쏙쏙 풀리는 쉬운 문제들이네, 그쵸? 야, 근데 지금 듣는데 이해 혹시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괜찮은 거 맞지? 야, 삼각함수 할 때도 똑같이 보고 이 등차수열 할 때도 똑같이 보면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이거 쉽지 않아, 그치? 조금 어색할 뿐이잖아. 두 번째. 7과 47 사이에 7개 수를 넣었대. 봐봐. 머릿속으로 7과 47 사이에 A1, A2, 점점점, A7 7개의 숫자를 넣었대. 그럼 아까처럼 해보자. 7과 47 사이에 40의 차이가 있는데 자, 공차 몇 개 있는지 봅시다. 8개 있죠? 아, 얘가 공차 8개구나. 그렇다면 이 등차 수열의 공차는 5가 되지겠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치? 대표 예제 3번도 이렇게 있고 자 대표 예제 4번까지 해볼 거야. 대표 예제 4번 이제부터 좀 X가 나오죠. 자 봅시다. 얘들아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서 항상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운데 어떠한 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7과 x제곱 플러스 2x, 6x 플러스 5가 등차 수열이래. 근데 우리가 현재 공차를 구하려면 무슨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고 우리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 볼 거야. 등차 중앙 성질 뭐였어? 가운데 2배가 제곱 아니야? 2제곱 아니야? 2배예요. 2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 자,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2x제곱 플러스 4x가 6x 플러스 12구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구나. 결국 x라는 친구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문제에서 양수 3이라고 했으니까 3이 정답이 되시겠다. 그죠? 얘들아, 그러면 x가 3일 때만 등차 수열일까? 마이너스 2일 때도 등차 수열입니다. 봐봐. x가 3일 때 7, 그리고 15. 그럼 당연히 얘는 21 이렇게 되시겠죠? 25 아니야? 아, 23이죠? 얘 등차 수열이지?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7, 0. 얘는 마이너스 7. 얘 등차 수열 맞나요?
맞죠?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무조건 숫자가 커지는 게 아니다. 차이가 같으면 등차 수열이야. 얘는 뭐야?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고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7인 등차 수열인 거야. 아시겠죠? 둘 다 가능한 건데 문제에서는 양수만 구하라 했으니까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에 2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합이 18이고 곱이 20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연속하는 세 수에 관한 활용 문제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둘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둘 수도 있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로 둘 수 있었는데 보통 뭐로 뒀어요? 얘로 뒀죠. 왜? 합이나 곱에 대한 성질이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치? 야, 그럼 등차수열, 얘도 사실은 등차수열 아니야? 공차가 1인 등차수열?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세 개의 숫자를 가운데 숫자를 a라고 두시면 전항은 a에서 공차 하나 뺀 값, 그 다음 거는 a에서 공차 하나 더한 값으로 설정할 수 있겠다. 맞니? 맞아? 그럼 첫 번째 세수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3a가 되겠고 얘가 18이네. 아, 그러면 등차 중항은 6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6-d, 6 플러스 d니까 두 번째 곱이 120이다. 야, 그럼 곱이 120이면 얘랑 얘 곱한 거는 20이 된다는 소리겠네. 그지? 아, 결국 6-d와 6 플러스 d를 곱한 게 20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뭐 이거는 합차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36 마이너스 d 제곱이 20이구나. 아, 그러면 d 제곱이 16, d는 뿔마 4가 되겠구나. 그죠? 공차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두 가지 값 나오면 더해지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빼지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달라지나? 야, 공차가 4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2, 4, 6, 미안. 2, 6, 10 이렇게 등차 수열되죠. 그리고 야, 공차가 마이너스 4면 뭐 달라지니? 10, 6, 2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세수의 제곱의 합이네. 그러면 어떤 케이스든 정답은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인 14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등차 수열, 공차, 일반항 구하는 것이,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에서 n-1번 공차를 더한다. 그리고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했으니까 오늘 딱 대표해진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집에서. 알겠지? 고생하셨어요.